원자력 발전 관련주 다시 뛸까? 원자력 발전이 풍력과 또 수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하게 할 것이라는 시장에 확신이 퍼졌습니다. 그게 바로 5월이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때 여러 선물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원전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죠. 양국이 백신,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 그리고 미사일 관련해서도 여러 협력에 대해서 그때 재료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원전주 다시 투자할 만한 시기가 왔을까요? 서용환 전문가님. 예,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현 정권이 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망쳤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다시 이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하게 해체가 될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요. 원자력 발전소이니만큼 해체 작업 시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형 원자로 건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고 소형 원자로가 늘어나면은 사용하는 핵연료가 많이 발생할 것이겠죠. 그러니까 재사용, 재처리 기술도 향후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식견이 다들 높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날씨나 지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적합하지 않은 국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국가에 속하죠.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소 건립 시에 또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 전부터 소형 원자로가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라고 이야기해오고 있죠. 앞서 홍준표 의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죠. 이미 글로벌 트렌드이고 국내 여론도 지금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좀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대선 주자들도 원자력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이후에도 이걸 계속 정책으로 계속 밀고 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따라서 국내 원자력 밸류체인 내 관련주의 상승이 내년 대선 이후에도 저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관련주 선별하여서 매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원자력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북한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필요하고 각종 감시 대응 체계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특정하게 타격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을 좀 우호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지금으로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나,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사전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겠죠. 방산, 특히 아이언돔 관련주 좀 스터디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하던 야당에서, 야권에서 또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원전 관련한 모멘텀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 쪽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핵 연료 재활용 승인까지 우리 기술이 또 받기도 했는데요. 원전 모멘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군요. 관련해서 전성진 전문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실까요? 네. 현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이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또 아직도 원자력이나 원유, 석탄과 같은 부분의 사용량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자력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이용된다면 탄소 중립 정책에서 원자력이 어떤 위치인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정책, 탈탄소죠. 탈탄소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를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비중을 크게 늘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보수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원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관련주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입장이신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나요? 예, 우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방사선 관리 사업과 뭐 항공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기 전에, 그리고 가동하는 중에, 그리고 해체, 모든 단계에서 동사의 방사선 검측,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 처분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가동 때 수혜를 보던 업체가 이제 해체나 연료 재사용 등에서도 이제 동사의 서비스가 다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최근에 조금 오르기는 올랐으나 최근에 다른 주식들 원자력 관련주가 올랐을 때 동사에 좀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동사도 이런 관련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5G 안테나 관련 장비 업체로 유명하죠. 근데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레이더 유도 무기 체계, 지휘 통신 체계 등 방산 관련 연구 개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인데요. 향후 아이언돔 설치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설치하겠다고 하면은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글로벌하게 5G 장비 수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5G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 상승할 룸이 많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매수하시기에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산 관련한 사업이 원전이랑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적국이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장 1순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언돔 같은 이런 방어 무기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언돔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에이스테크, 그리고 또 원전 폐기와 방사선 검측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오르비텍 관련주로 두 가지 꼽아주셨습니다.